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마을장기 전국 네트워크 계속적으로 이제 그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있는데, 예, 참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건희 복사권 마을의 담당이고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마을에 대한, 글쎄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아직 감을 못 잡는 게 있습니다. 못 잡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이제 권호순 대표님 이제 도농에서 이제 도시 쪽 어떤 개발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떠한 토론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마을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게 예의다 생각해서 지금 일단은 이제 소개 시간을 가졌고, 사실 이 시간은 저희 이제 이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아까는 5시였잖아요. 그죠? 그때는 가능했어요. 와 계셨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뒤로 확 미뤄지면서 이장님은 말씀을 못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저희 마을에 전체적인 인원으로 하면 대략 지금 글쎄요 한 뭐 200분 좀 넘는데 그 중에 80분 정도가 나오고 오후 2시 좀 넘어서까지 그 고구마 캐기 작업들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일반 가수농가들은 내일 집중적으로 오늘까지 이 마을 일 공동 일을 하고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저희 군남용 사과하고 배짜기를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좀 바쁘신 날이 돼서 오늘 많이 참석을 못 하셨고, 그 점 제가 이제 미리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을 제가 여기 들어온 게 작년 2011년 6월 달부터 마을에서 이제 당장을 일을 했고, 2011년 7월 달에 뭐 이제 좀 이쁘게 보였는지, 아마 장동리 복사권 마을의 거의 유일한 세입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사를 들어왔고요. 7월 달에 이사를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뺀질이로 도움이 나왔고요. 이제 아무한테나 잘 되깁니다. 우선 저희 마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소개를 드리기 전에 사실은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했는데 그냥 다 일반적인 것이겠지 하고 관심을 안 가지셨더라고요. 좀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이거든요. 사실 이놈이 되게 문제합니다. 우리 저기 공장님은 잘 아시면서도 여기다 이렇게 딱하니 놔둬서 저를 되게 열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붙어 있는 사진이 저희가 뭐 태풍 누사를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2002년도 누사 이전부터 이 마을에 대략 95년부터 이사를 들어와서 다시 형님이 계세요. 그 형님이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술쟁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간판쟁이였고 그 영화관. 근데 그 형님이 사실은 이 사진들을 다 일일이 좀 찍으셨어요. 그 사진들 중에서 루사 이전과 루사 때 그리고 루사 이후 현재에 대해서 동일한 장소만을 골라서 그 고른 장소를 갖고 찍어놓은, 사실 어떤 면에서 저희 마을의 보물 3호 정도 됩니다. 이게. 근데 보물 3호가 이렇게 막강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에서 나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물 2호는 어디 있냐면 마을 회관으로 내려가시면 보물 2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100여 명의 마을 분들의 사진이 하나의 이만한 캔버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걸 보면 되게 추억이 서리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 사진도 증명사진 찍듯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역시 그 예술쟁이 형님이 찍어놓은 사진들에서 하나하나 가지고 모아서 만들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어쨌든 뭐 돈을 지급했던 저희 공무생님 계셨으니까 뭐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는 당당하게 그것도 도구 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님들의 얘기 들으면 아 이런 사진 왜 찍어? 막 술 마시다가 아니면 이러다가 찍었던 사진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자신있게 얘기하는 저희 마을의 보물 1호는 저희 마을 주민분들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뭐 이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분명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생활이지만 생활하면서 느꼈을 때, 그리고 마을 사무장으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과 맞닥뜨렸을 때 제 1차적인 관심은 사람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다는 것,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게 멋있었죠? 네, 그러면 예, 내 마을 소개를 간단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 마을을 알리는데 사용되고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만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총 102가구, 현재는 읍사무소에 대략 108가구 정도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와 비농가 83가구, 19가구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도 이 비율은 거의 유사합니다. 대략 80% 정도가 지금 현재 농사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농사일을 하지 않으시는 가구가 대략 한 20%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농사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됩니다. 한 부류는 뭐 여기 주민진 읍내에서 미장원 하시는 분, 아니면 뭐 이제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일정 정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뭐 저쪽 읍내나 시내로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은 저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농가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비농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80이 넘으시거나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인구수 여기 211명 나왔는데 대략 한 220명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60대 이상이 46%라는 뻥을 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60%가 지금 현재 넘어갔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이 이제 97세 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마을의 청년층으로 혹은 그 젊은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대부분 다들 이제 농사일은 하지 않고 농협에 근무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재밌어요. 노인의 이 체계는 참,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정말로 지독하다 할 만큼 버티고 있는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참고로 대략 제가 알기로 30년도 더 된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되게 안 좋네요, 그죠? 이런 보물을 주시다니. 그 은행회가 있는데 이 은행회는 마을에 이제 청년들입니다. 조금 불 좀 꺼주시죠. 어차피 제 얼굴도 못생겼는데. 정말. 근데 그 은행회는 현재 이제 15명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은행회가 원래는요 나이가 38세가 지나면 은행회에서 자동으로 잘리고 노동회로 들어갔습니다. 10명이 되게 많죠? 막내가 45입니다, 지금. 그리고, 노동회가 그 윗대입니다. 그 윗대인데,
은행에서 60이 넘으면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데 은행에서 노동행을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재작년, 전전년도 저희 마을 이장님이셨던 분이 은행회를 그치 탈피하고 싶으셔서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으셨기 때문에 나가는데 1년 동안 노동회에서 안 받아들여주다가 이제 올해 이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회가 지금 현재로는 70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 이장님이 노동회이신데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회에서는 또 노인회로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마을에도 노인회로 올라가면 이제 좀 완전 고참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일한다고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노인회로 가야 되는데 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한 5년간은 노인회로 올라가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회가 있어.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마을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개발위원회는 뭐 아까 우리 권우순 대표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18명이었는데 올해 들어갔고 드디어 10년을 그 임기로 하셨던 분회장님이 물러나시면서 새로운 분회장님이 나타나시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전임 임원들까지 모두를 포함한 개발위원회를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2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전에 이 체계가 거의 수십 년을 이루어진 체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쎄요, 분명히 그 당시에 누가 만들라고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마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왔던 체계이고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얼핏 들은 걸로 잘 얘기를 안 해주시지만 2분 정도가 삐딱함을 타셨고 나머지는 감히 거역을 못하고 지금 이 체계를 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그 부분들을 지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더 이제 다져집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제가 이제 형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몇몇 분들이 이제 도심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십니다. 그 당시가 그분들 나이가 이제 40대가 돼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죠.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뭐 이러면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오신 다음에는 몇 가지 이제 계속적인 사업들을 막 구상을 하시잖아요. 도시에서 내려오신 게 나니까 이래서 안 돼. 이런 구닥다리는 어떻게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어떠한 그 이제 탄을 맞게 됩니다. 그 구닥다리를 바꾸려고 했던 최초가 뭐였냐면 우리 마을을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보고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니까 정보화 마을이라는 게 있대더라. 그러면서 최초로 이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화 마을로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하면서 마을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그리고 마을 이름을 지려고 합니다. 마을 이름을 짓는데 원래 이 동네가 사과가 되게 유명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 동네를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쁜 이름 줘야 되지 않겠냐, 뭐 특색 있는 이름을 줘야 된다 하면서 그 복사꽃 마을이라는 이름을 2001년도에 짓게 됩니다. 2001년도 이제 그때 그 이장을 하셨던 분이 혼자만 복숭아 재배를 안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 땅도 그 이장님 거였는데요. 다 이제 이렇게 판매하시고 그러다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좀 권시성을 되게 많이 발휘를 하셨습니다. 권시성을 많이 발휘하시면서 마을이 복사꽃 마을로 되고 복숭아 나무를 심고 이런 과정들로 해서 마을을 차츰차츰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러다가 그러면서 저희가 새놈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은 게 2002년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확 여기가 다 쓸려 나간다.
그래서 몽땅 다 쓸려 나갔고 결국은 이제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컨테이너 박스 생활을 하십니다. 그때 딱 하나를 마을 분들이 다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뭉치면 산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달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은 2003년도, 2002년도죠. 태풍 무사 이후에 2003년도부터 몇 가지 사업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축제와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정부 지원에 의한 마을 가꾸기라는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보면요, 2001년도 새농 우수마을 강릉시에서 받고, 그랬다가 강원도에서 2006년도에 받게 되는데, 이때까지 과정에서 보면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새농 우수마을로 저희가 이제 두 번, 2001년도, 2003년도 두 번에 걸쳐서 그 지정을 받거든요. 이때 이제 2001년도에 받아놓고 뭔가 하려다가 싸그리 다 깨졌다가 2003년도, 2002년도 이제 태풍 이후에 2003년도에 또 한 번 이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된 것이 이제 축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2004년도 정보마을 조성하고 2006년도에 드디어 이제 강원도 새농시 우수마을 되고 2007년도에 무진장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함스테이 마을도 지정되면서 이거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해서 옆에 있는 세미나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정보화 마을로 되면서 밑에 있는 마을회가 만들어지고요. 확실한 쫙 변화는 이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마을에 오시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야, 우리 마을 되게 잘 사는 마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전체적으로는 농가 수입들에서 어느 정도 잘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잘 사는 마을이라는 이미지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들어오면서부터 보면 집들이 연락 깨끗하잖아요. 그죠? 뒷다 좋아요.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래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어 막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이쁜 정원에 뭐 아름답고 뭐하고 현대식 집에 근데 이제 그게 다 아직까지 다 빗덩어리입니다. 2002년도에 태풍 피해를 입고 나서 농가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많이 받은 집이 2,500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저 집은 짓는데 최하가 한 1억 들었고요. 한 1억 2천, 1억 3천 들어갔고 지금까지도 그 빚을 갖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2007년, 2008년 매년 마을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따내게 됩니다. 이때 이 많은 사업을 따낼 때는 야, 우린 이거 못 따내면 죽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다 따내신 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다 이제 필요가 없고요. 근데 저희가 이러면서는 마을이 굉장히 많은 홍보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로 거의 대부분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정보화 마을이 됐다는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로 저희가 지정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지금 연령이 지금 7, 8년 차 이상입니다. 근데 2004년, 2005년도에 정보화 마을을 내면서 각 집집마다 원하는 집에 모두 다 공짜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한번 이걸 가지고 농가 수입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부터 해서 저희가 이게 언론의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느꼈고 보통 초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을에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기 지금 보면 북강릉 IC라고 있어요. 들어오실 때 그쪽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입구에다 저희 그 광고 전단을 갖다 놓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냥 톨게이트로 빠져나오신 분들한테 이거 축제 있습니다, 축제 있습니다 알리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신문사 아니면 방송사에 굉장히 많은 섭외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거의 신문에 100회, 방송에 50회 정도씩의 평균적입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따로 홍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TV를 통해서 15분짜리 영상 나오는 게 7회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요 축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저희 마을은 지금 저희 마을이 유명해지게 된 데는 두 가지 축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복사꽃 축제라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 허사비 축제입니다. 복사꽃 마을을 기억하시는 분들한테 복사꽃 축제보다 허사비 축제를 더 많이 기억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복사꽃 축제는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미친 짓. 복사꽃 축제는 사실 미친 짓입니다. 허사비 축제는 그나마 약간 이들이 남는 짓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뭘까요? 제가 재작년부터 저희가 축제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미친 짓이 남았습니다. 왜 미친 짓이 남았냐면, 왜 미친 짓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냐면요. 복사꽃 축제는 저희가 매년 4월 마지막 주 정도에 토요일과 일요일날 합니다. 근데 4월 23일, 24, 4월 29, 30일 날 농촌에 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안 계세요? 그 농촌에서 특히 이 과수 농가에서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는 보관이 불가능하죠. 아시다시피. 사과는요? 사과도 4월달 되면 해도 너무하죠. 그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복사꽃 마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맨 처음에 복사꽃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강릉시에서 한 1,000만원, 2,0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올해는 2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판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면은 그냥 구경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꽃 예쁘다. 나 여기 사진 찍고 가야지. 남의 집, 저희 마을은 오시면은 오실 때 굉장히 이제 관심을 기울이신 분들이 보는 거. 저희 마을이 다른 거 하나 좀 다른 거 뭐 없었나요? 아니, 집 이쁘다 말고. 대문이 없습니다. 한번 내일 가면서 보세요. 울타리 가고 대문이 없습니다. 저 쭉 내려가시다 보면. 네 집, 내 집 담벼락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뭐 하냐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서 막 꾹꾹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있고요. 이러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은 목표는 항상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 손해만 보지 말자. 그래서 올해 2만 분 이상이 다녀가셨는데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2만 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뻥치지 마라 그랬는데 진짜로 그런 됐습니다. 이틀 동안에. 근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판매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식사. 그럼 식사라도 좀 비싸게 받아야지 뭔가 이렇게 좀 품값이가 되잖아요. 엄청 비싸게 받았습니다. 3,000원. 비빔밥부터 모든 전류, 모든 게 다 3,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복사꽃 축제를 했고요. 또 하나는 8월 달에 허수아비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허수아비 축제는 뭐냐면, 허수아비 축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농가에서 다들 농촌에서 허수아비 세워져 있고, 허수아비 좀 많이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허수아비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 1,000여 개 이상을. 근데 그 1,000여 개 이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희 마을의 복사꽃 마을의 허수아비는 지푸라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지푸라기가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허수아비 축제는 2003년도에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복사꽃 축제는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허수아비 축제를 2003년도에 만들었을 때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2002년도 태풍 루사 때를 딱 지나면서 구호품으로 가장 많이 온 게 있었어요. 뭘까요? 여기저기서 그럼 이거라도 줘야지 하고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갖고 왔는데 5톤짜리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의 옷들이 다 오는 겁니다. 구호품으로. 근데 이게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동안 이제 다른 데를 이제 복구를 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멋진 그 파카 잠바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라벨도 안 뗐던 거 작년에 제가 저희 마을 형님한테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전달되어 네, 구호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옷들이 무지나 남은 거예요. 근데 마을이 한 이제 7, 8개월 지나고 났더니 이제 야, 그동안 도와준 사람도 많고 한데 우리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라고 나왔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와서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정할까 하면서 떠오는 게, 야, 저 옷들 저렇게 많은데 저거를 활용하자. 그래갖고 나무 막대기에다 옷 걸어갖고 허사비를 만듭니다. 아, 그냥 허사비 안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지금도 있는데 농악 때부터 시작해서 강강수월래 모든 걸 다 국무 형태로 해서 쫙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여 개를 가지고 저희가 허사비 축제를 벌였습니다. 제1회 허사비 축제의 목표는 그동안 도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이 10년에 걸쳐서 허사비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좀 다르니까. 그런데 왜 복상꽃 축제는 남았고 허사비 축제는 죽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정말로 저는 커다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벌이도 되는 허사비 축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저희가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저처럼 이렇게 나불나불 될 수 있는 이 축제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 3년째 지금 현재 허사비 축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한 이득이 존재하는 축제, 강릉시가 좋아하고 강원도가 좋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좋아하는 축제를 통해서 마을을 살리자. 뭘로? 돈벌이로. 수익성을 높게 해서 라고 얘기하는데, 이누 마을은 웃긴 마을이 돈 안 되는 복상꽃 축제는 유지를 시켰고 허사비 축제는 죽였어요. 거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허수아비는 저도 이제 이 앞을 많이 지나가는 네. 그러니까 복사꽃이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봄이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나를 좀 가고 싶고 이제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허수아비는 여기를 지나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녁에 다니면 조금 어디서 뭐 네,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좀 많아졌나 봐요. 뭐 택시기사들이 그랬답니다. 저희 마을 지날 때마다 8월달이 되면 이 동네 분명히 허수아비가 있어 아는데도 가다가 택시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빛을 보면 저쪽에 사람이 서 있대요. 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와보면 허수아비랍니다. 그래갖고 항상 저기 많이 좀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좀 받았대요. 야, 어떻게 밤중에만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꼭 그러고 나서 가보면요, 흰 옷 입고요, 머리 치렁치렁하게 하고요, 이상하게 뭐 피나는 것 같은 그런 귀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허사비 축제를 포기한 이유는 저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살리고 저희 마을이 단체로서 하나로 공동체로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마을의 구성원들이 전체가 복숭아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복숭아 농사를 지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저씨들하고 아주머니 있잖아요. 여기서는 총각이나 호랑이는 복숭아 농사를 못 짓는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못 먹고 살아요. 일단 새벽에 나가서, 새벽 5시분 나가서 아저씨가 에이 뭐해? 그럼 나가서 밭에서 복숭아를 따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8시부터 11시까지는 복숭아를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거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러면은 오후가 되면 어머니들 나와서 밖에서 복숭아를 팝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솔로가 이 짓 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는 죽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농가에는 여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여기 저기 외국에서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사꽃 축제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복숭아가 가장 만개한 시기입니다. 잘 팔리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 축제 기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숭아 농가를 해야 되잖아요. 죽어도 못합니다. 복숭아 농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분들이 그 일에 뛰어듭니다. 내지는 미쳤다고 이제 마을에다 이렇게 목숨 걸고 있는 몇몇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10년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진을 찍으신 우리 형님이 저한테 이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나는 내가 왜 이 지랄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유일하지가 않네요. 거의 세입자 하나 더 있네요. 근데 그 형님도 지금 자기 땅이 없습니다. 15년 전에 이곳에 올 때는, 20년 이제 다 됐네요. 올 때는 그나마, 내가 여기서 잘 해서 땅을 사고, 나도 여기서 잘 살아가야지 했는데, 그때 5천원 단위던 땅이 지금 현재 한 30만원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은 땅을 사고 집을 살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드디어 조금씩의 분란이 생깁니다. 야, 씨, 돈은 지네가 벌고 왜 우리가 이러지? 그러면서 또 나오면 다 나옵니다. 또 바보처럼. 그래서 또 해요, 일을. 그렇게 10년을 지내왔는데 이제는 아싸 기회를 하는 게 왔습니다. 뭐냐면 드디어 허수아비 축제인데 적자가 한 번 났습니다. 언제 적자가 났냐면 미친 짓을 한 번 했어요. 갑자기 무슨 다른 데서 뭐 송호 잡기도 하고 뭐도 안 되더라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갑자기 마을에서 12,000원에 개울물을 막아놓고 거기다 물고기 풀어놓고서 물고기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죽은 지 오징어 축제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났더니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꼭 해야 되냐? 우리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슬슬 이제 약간씩의 이제 갈등들이 생기죠. 그러다가 그래, 한번 해보지. 안 해보지 뭐.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 마을의 축제는 하나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꽃 축제는 과일 생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죠? 씨도 뭐 다 뿌려놓으면 되니까 그때는 마을 분들이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제로 돈 못 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축제로 돈 번다는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아라. 마을 다 깨져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골고루 가치라는 개념들이 사라져 있는 축제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참 누구한테나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요즘도 문의가 옵니다. 허수아비 축제 언제 하시나요? 이미 다 끝났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많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축제는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축제장은 저희 이제 마을 소유가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여기 있는 복숭아가 뭐 복숭아 꽃단지 뭐 이것저것 만들어졌는데 뭐 여전히 그러니까 참 착하신 분들이 그냥 공짜로 임대를 해주십니다. 그래갖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복사꽃 축제 물 많이 맞았습니다 올해. 여기다 제가 이제 그 못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던지세요 해놔갖고 저희 애는 이거 저기 자원봉사 하다가 그 다음날 감기 걸리고 뭐 대부분 다들 비슷합니다. 뭐 다른 데 가도 어디 가나 차이는 없어요. 단
차이는 이런 데 있는 거죠. 저 새끼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달라 보이네. 이러면 참 저는 성공한 거죠. 그저께 이제 제가 어느 형님하고 마을 형님하고 야 방아 찌러 가자 그래서 딱 갔는데 너 옛날에 내가 살던 마을 한번 가볼래? 그래갖고 이쪽에 양양 쪽에 있는 그 상월천이라는 데를 갔어요. 야 드디어 근데 갔더니 그 형님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이제 축제사가 좀 막 신나요. 그러더니 야 여기서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똥지기지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면 너무 그 이제 선명하고 막 즐겁고 재미나고 이렇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찍어갖고 와서 딱 보니까 이걸 왜 찍었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사진이에요. 왜? 근데 그때 그 형이 얘기를 들을 때는 저게 자기 집이 있었거든요. 저게 연못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사진을 찍었어요. 끝나고 돌아오니까 미쳤죠. 근데 이 축제가 그래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허수아비 축제였는데, 근데 이런 축제 형태들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였냐면 자꾸만 특성을 만들어라, 마을을 알려라, 어떻게 해서 체험을 끌어들여라.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저희 마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정부 정책대로 나아가고 나서 마을에 제대로 공동체를 유지할 마을은 없다. 아니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다. 꽁돈 받아갖고 꽁돈을 우리 쓰고 이거 안 되면 말지 뭐. 이거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을은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 마을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공동체 속에서 함께 무엇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출발선상이 있을 때다. 그때 나오는 어떤 일이건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서부터 미래를 볼 수 있지, 아니라면 결국 서로 간에 불신과 그죠? 격차만을 넓혀나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을의 최고 보물은 있던 건물도 아니고 800년대 은행나무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은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에 있어서도 희망이 있는 마을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을이 이제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표는 이제 상표도 거의 뭐 농촌 마을에서 좀 미쳤다 할 만큼 자체적인 이제 상표로다 해서 특허 출원을 낸 저희 상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표들이 이렇게 농협이 되게 싫어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낸 복숭아 박스고요, 자두 박스고요, 배 박스고요.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정부팀 회의가 있었는데 요 박스 요 껍데기 말고 요 밑에만 970원, 지금 980원이에요. 우리 만들어냈는데 요 위에 거 1,000원 넘습니다. 1,200원입니다. 박스 만드는데 제작비입니다. 이렇게 순 단가. 그런데 이걸 고집했습니다. 이제 슬픈 얘기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걸 만들어냈을 때는 뭔 미친 짓을 하려고 만들어냈냐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강릉에서도 그것도 아주 조그만 마을인 인구도 200명밖에 안 되는 그딴 그 마을에서 미친 짓을 한번 합니다. 저희가 수해로 다 떠내려가긴 했는데 거기다 그 마을에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도매시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경매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미친놈들 마을 자체 경매장을 만들어갖고 우리 마을에서 나는 물건을 사려면 우리 마을로 들어와라 해갖고 이렇게 도매상들이 진짜 와서 이제 경매를 했었답니다. 대단한 마을이잖아요. 그럼 막 박수 쳐주고 되게 좋아해야 되잖아요. 잘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본 강릉시가 참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런 게 정말 농가에 필요하구나. 이래갖고 강릉시민 전체를 위한 경매시장을 떡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강릉에 보면요, 강릉 농민들을 위한 그 도매시장, 경매시장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어요.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진짜 뒤딱 커요. 근데 그걸 딱 만들었어요. 만들고 났더니 거기 만든 데 들어가는 상인이 있고 여기 들어오는 이 마을에 들어오는 상인이 있잖아요. 근데 큰 놈이 장땡이잖아요. 그 장땡이 큰 놈들에서 이 경매권을 주는 애들이 장동리에 들어가서 경매에 참여하는 애들한테는 쿠폰을 안 주기 시작합니다. 입찰 자격을 제한을 해버렸어요. 물론 저는 이게 강릉시 고의적 행위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저는 별로 안 믿지만, 그래서 결국은 저희 마을이 그 사태 이후로 1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아슬한 추억이 남겨있는 저희 마을에 복숭아, 사과, 자두, 배입니다. 이거는 저기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이제 한때 이렇게 카운셀링을 했대나 말대나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그 이제 농림부에서 열심히 떠벌린 그 이제 체험마을의 사무장으로 있습니다. 네. 하면서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하면서 느끼는 그 결론은 뭐냐면, 체험에다 목숨 걸게 만들어 놓고 나면 마을을 깨진다는 거예요. 강릉이 굉장히 지금 단기적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강릉의 최고 단기적 발전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강릉은 이제 어느 한 마을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마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향후 5년 뒤면 그 마을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마을은 이제 농촌이란 말을 없애야 될, 꼬리표를 떼야 될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나름대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옥계에 있는 하늘타리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대통령 하늘타리 마을. 그 바로 근처에 이제 비철 금속 재련소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언론에 아직 나오지 않은 얘기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마그네슘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 마그네슘을 녹이는 과정에 대한 특허를 누가 낸 걸 갖고 왔냐면 중국에서 낸 걸 갖고 왔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낸 그 마그네슘 특허가 얘네들도 아직 실용화시키지 못한 과정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지금 현재 공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강릉시장의 목표는 옥계 쪽, 동해 쪽을 가지고 재련소를 만들고 중화 도시를 만들며 인구도 늘고 시의 수입도 늘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근데 옥계 쪽은요, 강릉에서 몇 안 되는 친환경문법 고수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 소리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들 뭐 먹고 살라고?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체험마을로다 만들어지고, 제가 요즘도 계속 고민하는 게 있어요. 쓸데없는 분란을 만드는 게 체험입니다. 사무장을 평가할 때 얘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끌어들이지? 체험을 해서 얼마나 남기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어떤 조건에서냐? 마을과 무관할 땐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희는 일단 체험의 목표가, 제가 이제 맨날 지랄거리는 건데, 체험에서 자꾸 돈 낭비라 소리 하지 말고 체험은 어차피 농가에 다 주는 거다 하는데, 체험을 통해서 농가에 이득을 주잖아요. 그럼 바로 뒷말이 나옵니다. 뭔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있잖아, 저 홍수가, 저 사무장님이 그래서 어저께 개똥이네 집에는 50개를 주고 우리는 20개밖에 안 줬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나와요. 누구네 집은 줬느니 말았니, 네 집은 어떻게 했느니 뭐 했느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저 집에서는 사과를 갖다가 50명이 들어가서 따갖고 25만 원인데 우리 집에서는 40명이 따갖고 2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돈 벌기 쉬운 방법, 편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이제 또 나옵니다.
내가 사무장 얼굴 봐서 내가 처음 받았어.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 놓고 나는데 또 옆에 가면 아이고 저 집은 뭐 이렇게 나와버릴 거야. 그리고 또 나옵니다. 누구는 내일 없어서 이 일에 도와주나? 이 얘기가 나옵니다. 군소리 하나도 안 나올 때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알려드린다. 오늘은 마을에 복막히기가 있는 날입니다. 안 나오면 괜히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나옵니다. 아무도 안 맞아 죽는데. 그리고 군소리도 없습니다. 오늘의 일당은 가족당 봉지 하나의 보호마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때 말고는 군소리가 많습니다. 그때는 군소리 나와도 나온 놈 안 나온 놈으로 군소리가 나오는데 이놈의 체험은요, 한 놈 안 한 놈, 한 놈만 밀어주는 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고민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마을에 공동집판장이 있습니다. 그 우리 마을 회관 들어오는 쪽에 이렇게 마을을 까면 안 되는데 원래 우리 마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그 이제 집판장들이 저희가 집판장이라고 한 것은 한 군데고 나머지 각자 이렇게 파시는 걸로 해서도 마을에 이제 자두가 나올 때, 국수가 나올 때부터는 쭉 그 이제 판매장이 생기는데요, 노상에. 근데 거기에 세 가족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 집이 하나의 집판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성격이 있잖아요. 어떤 아줌마 무조건 일로 와라, 내가 하나 더 줄게. 이거 좀 먹어봐. 뭐 이런 아줌마. 자, 누가 더 잘 팔까요? 당연하게, 그죠? 있잖아요. 이제 싸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집들이 아직까지 싸움이 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다 최시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쭈글쭈글 되는데 어쨌든 싸움까지는 안 가요. 갑자기 마을이 스산해집니다. 내가 돈 벌겠다는데, 물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전에 광주리 들고 주문진 시장까지 걸어서 1시간 이상 걸어서 가서 팔고 주머니 쌈짓돈 갖고 여탕 갈아서 사갖고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좋지라고 묻는다면 결론은 몰라요. 자, 행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농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마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체험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마을에 가면 미친 듯이 옛날에 없어진 그 도자기 가마솥, 지금은 있지도 않은 가마솥을 갖다가 10몇억을 써갖고 항아리 커다란 걸로 해서 사무실 하나 정했습니다. 광역사업으로 해서요. 건물 하나 딱 떼어놓고, 지금도 대단한 데 많습니다. 산촌 그 휴양마을 지정받잖아요. 식당으로 나갑니다. 그래갖고 그걸로다 하우스도 몇 동 지어준다. 한 동에 1억 5천씩 들여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마을 하우스는 참고로 한 70만원 들었나요?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1억 5천 들여갖고 하우스 한 동씩 100평짜리로 해서 쭉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땀납니다. 왜? 정부는 분명히 마을에 줬다고 얘기합니다. 마을은 그걸 갖다 개인한테 다 줬습니다. 누구네 집은 주고 누구네 집은 안 주고 화폐했던 마을들이 다 깨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왜 저를 이제 마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아무튼 확실한 건 그겁니다. 마을의 공동체, 그리고 마을 만들기. 제가 마을 해설사 교육 나가서 맨 처음에 물었던 질문이 마을이 도대체 뭔데? 마을 만들기가 뭐고? 라고 물었던 질문이 있는데 아직도 끝없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제가 당당히 당장을 때려칩니다. 때려치고 그래도 여기가 좋았고 여기에 계속 살 거거든요. 세입자 주제에. 근데 이제 살려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마을 기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뭐 자꾸 마을 기업 하니까 누구 돈 받아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마을 아저씨들 되게 좋아요. 마을 기업 만든다고 해서 야, 그 돈 얼마나 나오는데? 막 이러면서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딱 이제 그래도 좀 시설비는 받아야 되니까 약간 받고요. 사회적 일자리는 안 받아, 사회적 기업은 안 받아야 돼. 야, 그건 좀 다른 거잖아. 그러고서 아 좋아 이렇게 하시는데 목표는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주 정말로 돈이 들어가려면 무진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다. 뭐냐면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실을 다 사겠다. 그래갖고 공동으로 그걸 갖다가 매장을 통해서 공동으로 그냥 판매를 하겠다. 차라리.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과수와 관련된 싸움을 없애는 방법에서 가장 무식한 방법을 일단 하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을 고려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마을에서 한 열흘간을 갖다가 제가 돈을 돌리는데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마을 거 전체를 팔려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팔다가 안 팔리면 정화가 쪽박치 하잖아요. 그래서 쪽박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 열심히 이것저것 해본다고 하는 게 잼 만들기 구닥다리 방식 해보고 있고요. 그보다 더 구닥다리 방식인 기술센터에서 보니까 과일을 말려준대요. 그래서 과일도 말려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하면서 어쨌든 버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 시계는 계속 7시 40분이네요.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어. 나 7시 40분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마을 만들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딱 한마디로 좀 자신을 요청합니다. 뭔가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자주 앉아서 화투 치고 술 마시고 그냥 내 이놈 할 수 있는 공간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은 아직까지 그게 있습니다. 비만 오면 마을간에 다 모여요. 알아서. 여기 모여서 맨날 개도 잡고요. 뭐 돼지도 잡고 다 잡습니다. 근데 그냥 알아서 놀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알아서 놀게 안 만들어주고 자꾸 놀려고 모이면 자꾸 이상한 짓 하세요. 야, 오늘은 우리 이동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모아만 달래. 그래서 모아주고 나면 제가 제대로 이득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모읍니다.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공동사, 마을이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있고 뭐 도심의 마을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마을의 공동 관심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가장 많이 알거든요. 그럼 조금만 10명밖에 하면 돼요. 10명 마시게 해놓고 나서 알아서 싸움 한번 하게 하고 나면 또 나오죠. 그때는 이제 니일 내일이 아니라 이제 니일 내일에서 여기 지방 같은 경우 시골은 또 이게 같은 덩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사촌의 팔순 얘기가 이제 되고 하면서 나갑니다. 야, 되게 무서워요. 막 그 잠자리 한번 갖고 그 다음날 딱 눈 뜨고 나면은 세상이 변해 있고 그러고 나면 꼭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유, 저놈의 자식은 집에 가서 맨날 치마를 안 하고 같은 이불 덮었다고 그 얘기를 다 꼰질러버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체로 쫙 퍼져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근데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마을이 있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있고 그러면서 만들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 마을 분들 중에 일부는 돈을 벌어서 뭐 올해도 또 이제 자식도 이제 차를 한 대 사줬더라고요. 뭐 작년에 어떤 집은 집도 사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양반들이 애들 웬만하면 일로 부르시죠 그러면 죽어도 안 부릅니다. 아직까지는 안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하자고 달려들고 났을 때는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그 달려들게 하는 세상의 농민들처럼 무식한 분들은 없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농민대회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쌀가방 80kg가 날아다닙니다. 그냥. 그리고 안 된다 싶으면 여기서 뭔가 방법을 또 찾고자 하십니다. 인위적인 형태, 농촌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이제 도심 쪽엔 도심 쪽은 도심에 있을 때 나름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개발이니 개혁이니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중요하게 가져야 될 건 개발이니 개혁이니 이미 하도 인터넷이 떠들고 방송이 떠들고 이게 제가 이제 그 재고백을 한다면 제가 예전에 이제 민노당 지금 통합진보당 이따 나왔는데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우리 마을 분들이 나보다 그 다음에 더 잘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쉽게 제가 그만뒀다 하니까 바로 5일 전인가 심상정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그 전날 잠깐 설명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당무장 이정희 찍어야 되냐 심상정 찍어야 되냐 그래갖고 아무도 찍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근데 그 마을 분들은 마을 분들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이 마을 분들한테서 일단 싸우지 않고 자꾸 말할 수 있는, 자꾸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 속에서 이제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들자. 뭐 내가 10년 뒤에 저 새끼한테 얼마나 갈굼을 하고 살까. 이 고민을 해서 내 말 잘 듣게 만들자.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러면 나도 세력을 키워야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데리고 오게 만들자. 이제 이게 제 목표인데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려 하고 있고 이 과정이 맞다 틀리다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산업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또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돈 없으면 좋겠는데 돈은 필요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제 갈등들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아직까지는 멀지만 일단은 한 가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씁니다. 그건 뭐냐면 마을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좀 길었죠? 예,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 있어요. 네. 오늘 먹은 점심 얼마짜리예요? 오늘 점심 드셨나요? 저녁. 지금 5,000원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중에서 10%는 4,500원입니다. 네. 뭐 빈약하다는 말씀하시려고. 아니요, 아까 3,000원이라고 행사. 그 이제 이제 저희 이제 무료에서 이렇게 하거나 제가 근데 올해는 3,000원으로 밀어붙였다가 난 못해 소리 듣고 한바탕 또 했잖아요. 근데 진짜 3,000원 지금 현재 체험단한테 3,000원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 저희 이제 식당 쪽에서 저희 이제 도와주시면서 활동이 있는데 사실은 5,000원짜리 식사가 거의 이제 없죠. 저는 가지가지 욕을 먹습니다. 그 주범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돈 없다고 해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무장의 임기가 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의 사무장은 원래 이제 5년 동안 지원이고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가 막힌 그 변명거리 찾았죠. 올해 딱 이장님 왜 제가 비리 드리는 말씀인데 뭔데 저희 말이 이제 1년밖에 지원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사무장을 좀 이렇게 마을에 한 놈이라도 젊은 놈을 하나 끌어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놈만 먹여 살릴 수 있는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 그 이장님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뜯어낼게. 이러고,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서 마을 기업을 얘기했고요. 지금 뭐 이제 도에서나 이제 국가에서의 정책에서의 어떤 체험마을 사무장이라는 개념에서 점점 이제 아주 고리타분하고 아주 미친 듯하게 월급 120만 원 주면서 맨 처음에 미안하다 그러더니 요즘은 그것도 참 없어서 못 관대더라 이런 얘기 듣더니 콧대만 높아져갖고 이제 너 그럼 잘릴까 뭐 이런 얘기를 요즘도 당당하게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걔네들이 있는데 저희 마을은 이제 내년도면 사무장이 없어진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게 올해 지금 강릉 지역이 5개 마을에 사무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감사라는 걸 들어갔어요. 뭐 조사를 들어가고 읍사무소, 면사무소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서 지네가 다 그 소리 당연히 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마을분들이 드디어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야, 니네 우리한테 뭐 사람이라도 있어? 그거 내가 어찌게 알아? 네가 알았어요? 나 몰라. 딱 이러니까 읍사무소 막 주사들 와갖고 지네가 서류 정리하고 사진 다 찍어갖고 문서 다 만들어갖고 제출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을 사무장은 지금 현재 각 체험마을은 그러니까 5년으로 현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마을분들은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뭐 저는 일단 그 이제 마을 기업을 통해서 마을의 관리자를 하나 둔다라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러니까 농촌하고 도시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제 많이 차이가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도시 쪽의 어떤 마을 만들기 우리 지도자분들하고 만났을 때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격차들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성급한 누군가의 욕심이 이렇게 빚어내지 않았나도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 농촌에 대한, 그리고 농촌은 산촌과 어촌을 대부분 다 아우르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 시기 자체가 농산 어촌을 죄다 다 죽여가는 시기였고, FTA를 만들면서 돈 줘갖고 무마시킨다고 만들어내는 게 체험마을이고 사무장 제도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욕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제가 이것만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은 절대로 공짜를 바라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죽창 들고 나갔고 쌀 집어 던졌고 쌀가마니 펴었던 분들이 농민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당당하게 모든 방송과 모든 도시민들은 농민은 공짜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만들었고요. 근데 원래의 농민들이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지금 한 10년간의 세월이 도시민들에게 농민들 더 깔보게 만들었다 라는 건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돈 주세요.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무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